안녕하십니까. M투자그룹 송팀장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 주요 이슈 제목으로 어린이날 FOMC 전후로 바닥이 나올까 라는 관점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빠르게 듣고 싶으신 분은 1.2배속으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향 빠르게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뉴스 4가지 정도만 소개하겠습니다. 나스닥이 4% 이상 급락을 했고요. 주요 원인으로 아마존의 14% 하락이 꼽히고 있고요. 이번 주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어린이날 FOMC 회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도 0.75% 인상할지가 관심이고요. 워렌 버핏이 주말간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이 있었죠. 여기서 1분기 동안 61조 원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물론 가진 돈에 비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고, 또한 증시가 대wak판이 되었으며 비트코인은 아무런 가치로 창출하지 못한다 라고 추가적으로 언급도 하였습니다. 그럼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우지수 2.7% 하락, 나스닥 4% 하락, 그래서 S&P 지수 3.6% 하락하였습니다. 지난주 아시아, 니케이, 상해, 항생, 그리고 유럽 증시와는 조금 크게 차이가 나는 모습이었는데요. 나스닥이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리 인상 구간에서 그만큼 지금 많이 빠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이 크게 하락을 하였고요. 주로 올랐던 게 알리바바, 징동닷컴 등의 이제 중국 관련주. 지난주 금요일에 중국에 이제 상장된 기업들의 회계 감사를 합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모습으로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거 말고는 아마존 14%,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특히 크게 3% 하락하였고요. 엔비디아는 6%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테슬라가 0.7% 하락을 하는데 나름 잘 버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론 머스크가 더 이상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27 공포에서 익스트림 피어인 극단적 공포로 넘어가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기 직전의 모습이고요. 크게 이제 공포를 하는 모습인데 FOMC가 다가올수록 이것이 더 아래로 갈지 아니면 회복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 상승하였고요. 마찬가지로 2년물, 3개월 등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엔비디아 6% 하락하는 등의 이제 4% 하락을 보였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하락을 하였지만 그래도 박스권 행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리비안의 이제 투자 손실이 반영이 되면서 14% 급락이 나왔고 나스닥을 4% 하락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월간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장은 공포 심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더 극단적인 공포로 갈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시장은 전저점을 이탈하였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이상 하락하는데 하지만 아직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았고 이더리움도 크게 보면 박스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앞으로 연준에서 이 회의 기간 동안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확률을 이제 정리하는 표입니다. 이 표 확률은 계속 시시각각 변하긴 하는데 이번 달 0.5% 금리 인상 99.1%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다음 달 6월 25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0.75% 최대 0.75% 인상 가능성이 94.8%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다 플러스 0.5% 7월에 0.5% 인상 가능성도 91%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번 달 0.5% 인상해봤자 고작 1% 금리 수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물가 수준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의 물가 수준이 8%를 진압하기에는 더없이 부족하다 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빠른 금리 인상 속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5월 9일날 러시아의 푸틴은 2차 대전 전승 기념일에 전쟁을 중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면전으로 우크라이나를 더욱 밀어붙일 가능성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러시아군은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집중 공격 중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는 고전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푸틴의 전쟁을 중지하지 않는 이상 더 밀어붙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시장을 보면은 일단 블랙록에서 관리하는 MSCI 한국 인덱스 펀드가 있고요. 이것은 블랙록에서 관리하는 지표인데
지난주 금요일 이 한국물이 0.4%로 반등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저점을 이탈하고 다시 돌리는 흐름이고요. 마찬가지로 원달러 환율도 계속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발언이 있었고, 또한 외국인들의 이제 저가 매수, 그러니까 이 환율이 오르면은 달러가 강세고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 입장에서 이제는 새롭게 진입할 만하지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진입을 해보면 싸게 원화를 매수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한국의 원화는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통화의 가치상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 4% 상승 등의 반등은 이제 외국인의 저가 매수 유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300억까지 상승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제 그동안 비중을 줄였던 외국인 입장에서 다시 재진입 타이밍으로는 매력적인 원화 가치와 주식의 가격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블랙락의 이제 LCI 한국물도 0.4% 상승하는 등 나스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어린이날 새벽에 있을 FOMC 회의 발표를 기점으로 한국 시장의 진바닥이 나올지가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의 불확실성은 뭐 전쟁, 뭐 중국 코로나 봉쇄, 대만 위기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 등은 여전하고요. 하지만 긍정적인 마인드와 예측보다는 대응, 그리고 현금이 심리를 안정시킨다는 것을 항상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심스럽게 반도체 그리고 PCB 등의 섹터를 권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뉴스를 보자면은 원희룡의 1기 신도시 순환 개발 청년 첫집 DSI 완화 시사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5월 3일 날 이제 인수위에서 차기 정부의 중적 공약을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부동산 및 세제 정책과 함께 관련 주들을 눈여겨보시면 되겠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원자력 뭐 이런 섹터는 제로 소모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노동조합 휴장이기 때문에 5월 3일까지 휴장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우리 시간으로는 FOMC 회의가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라는 것도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기사 내용과 자료를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에 칼럼 주소가 있기 때문에 그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 성공 투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